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입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래.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컴퓨터가 지금 계속 에러가 나요. 지금 장비들 중에서 에러가 나고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면서 제가 이걸 맞추느라고 정신이 막 없습니다. 방송을 막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들이 애를 먹이면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또는 할 말을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헛나온다고 하죠. 말이 헛나오고만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우 더워라.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차 띄고 포 떼고 이정섭 기소, 이건 꼼수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조금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주제는 검찰 쪽에 집중한 거라면, 두 번째 주제는 이정섭 검사에 집중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섭 검사,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알게 됐을까요? 원래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리고 조국 수사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꼬붕이죠. 좋게 말하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추락을 하죠. 그 추락의 배경에는 지금 조국혁신당 대변인이라고 있는 강미정 대변인이 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올케 남편인가요? 신우의 남편이군요. 신우의 남편. 신우의 남편은 뭐라고 그러나요? 아주버님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정섭 검사가 온갖 비위를 저지르고 처갓집에 대한 집사 검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 처남에 마약 혐의까지도 무마시켜 주더라, 이런 비위를 저지르더라 라는 것을 이 강미정 대변인이 폭로를 하죠. 뭐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가족의 개인사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정섭 검사를 저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처남 마약 검사 또는 마약 무마 검사,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정섭 검사와 관련돼서 이 보도를 했던, 과거에 방송했던 자료를 살펴보니까 저는 이 이정섭 검사를 처갓집 집사 검사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기소, 이 내용을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차 띄고 포 띄고, 그마저도 1년 5개월 만에 뒷북을 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는데 탄핵 기각으로부터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한 시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한 기소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이정섭한테는 그렇게 타격이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완전 꼼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MBC 기사예요. 리조트 특혜 이용 이정섭 검사 1년 5개월 만에 기소. 저는 아까 이 이정섭을 뭐로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천안 마약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조트 특혜? 이건 뭔데? 리조트 특혜 이걸로 이 사람이 기소가 됐다고? 처갓집에 집사 검사라며. 처갓집 집사는 어디로 가고 리조트 특혜 이용만 기소가 됐지? 리조트 특혜 이용은 뭐냐? 이거는 사실 뭐냐?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저는 이거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뇌물로도 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이나 특경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김영란법으로 처리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1년 5개월 만에 뒤늦게 뒷북으로 기소한 겁니다. 이미 폭로한 사람이 있는데 그 폭로한 사람이 증거물까지 줄줄이 제출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수사, 소환조사, 고발인, 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일찌감치 끝났는데 이제서야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건데? 좀 짚어볼게요. 오늘 기소가 된 거는 리조트 특혜 이용, 자녀 위장 전입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처남의 마약 사건 무마도 빠졌고요. 처갓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사 도우미, 이 가사 도우미 등에 대한 신원 조회한 것도 빠졌습니다. 이거 직권남용이잖아요. 이것도 직권남용, 아니 이거는 범인 도피 은닉이죠. 리조트 특혜 이용, 이거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은 이거 뇌물이에요. 자녀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 두 개만으로 하면은 벌금형으로 끝나요.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럼 이제 징계 넘어가도 감봉 정도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검사 자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검사 계속 해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싸게 얘는 자신의 비위 행위를 다 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딱 끝나버리게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겠죠. 한마디로 싸게 끊어준 겁니다. 제대로 끊으려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이런 걸로 끊어야 되는데 정말 싸게 안전벨트 미착용 요걸로 끊어준 거예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벌금 2만 원, 3만 원짜리로 끊은 거죠. 원래는 벌점 20점에 벌금도 한 30만 원씩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2만 원짜리로 끝내주는 것처럼 원래로 하자면 징역형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수 있게 되는, 검사직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 검찰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꼼수인 거죠. 자, 이번 카메라가 또 이상하네. 자, 이 각서 이 내용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자, 이 각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각서는 뭐냐? 상기 본인은 와이프 땡땡땡이 싫어하는 일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술 마시고 연락 두절되지 않는다. 대마초를 피지 않는다. 어이? 이 뭐야? 대마초를 피지 않는다? 대마초를 피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감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주일은 안 해야 몸 안에 있는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의사가 얘기했대. 그리고 땡땡 아저씨한테는 아까 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서 피 검사한 거 들고 가서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자, 여러분 이 각서 기억하십니까? 이 각서 혹시 언제 나왔던 건지 기억하세요? 네. 강미정 대변인, 지금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누구의 부인인 시절에 이 각서와 이 문자 메시지를 들고 폭로를 하죠. 바로 이정섭 검사의 처남이 강미정 대변인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엄청 부잣집이라고 하죠. 무슨 골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건설회사라기도 하는데 아무튼 자, 그 집의 아들인 강미정 대변인의 전 남편, 그 사람이 대마초를 피고 아주 쌩 난리를 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누가 얘들을 빼내줬다? 이정섭 검사가 빼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을 이 강미정 대변인이
폭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기억하시죠? 이 과정도 보면 상당히 생생해요. 관할경찰서 경감인가? 하여튼 관할경찰서 간부를 이정석 검사가 만난 것처럼 연락을 한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강미정 대변인의 폭로로 알려지죠. 외부에 널리 알려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번에 빠졌네요. 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빠지죠?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김의겸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검사 내용을 통해 골프장 대표이사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 노동자, 베이비시터들의 범죄 기록을 조회했다. 형, 이 사람 수배자나 전과에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 그 사람이 무슨 전과가 있다더라. 어우, 조심해야겠네. 누구누구 앞에서 아줌마 전과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조심해. 자, 이게 당시 이 김의겸 의원의 폭로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처갓집에서 사적인 부탁, 그것도 자기 고용인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달라는 거. 이 뒷조사를 누가 해준 겁니까? 예, 이정섭 검사가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빠졌네요. 검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범죄 정보, 범죄자 정보, 이 공적 정보잖아요. 개인의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사적인 이해관계, 사적인 부탁에 따라서 막 들어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직권남용일 수도 있고요. 수사 정보를 누출한 걸 수도 있어요.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것도 빠졌어. 야. 자, 그리고 리조트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리조트 이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은 이 리조트가 어디 겁니까? 예, GS의 리조트죠. 한화 강촌에 있는 GS 리조트입니다. 그 GS 리조트가 일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어 있을 때 한화가 그곳에 이 이정섭 검사 가족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와인잔을 돌립니다. 이때가 언제? 2017년이에요. 그런데 이 무렵에 한화는 검찰에 걸린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2017년이라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당시 확인한 바로는 한화하고 검찰하고 어떻게 엮여 있었다? 이런 것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LNG 비축기지 건설과 관련된 담합 사건,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 그 다음에 산업용 화학 담합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일 핵심되는 거는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이에요. 김동선이 누굽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죠. 얘가 모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다든가 어쨌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김현장이었던 걸로 알아요. 하여튼 거기 변호사들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 조금 깽판을 친 거야. 티껍게 굴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 있던 변호사들이 그러지 말라고 불편한 심정을 이렇게 내색을 합니다. 불편한 내색을 하자 김동선이가 발끈한 거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김동선이가 변호사를 폭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 저 집은 이 주먹이 문제야, 그죠? 아무 데서나 주먹을 휘둘러 이 사람들은 진짜. 아무튼 이런 사건으로 한화가 검찰에 물려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한화하고 이정섭 검사, 특수부 검사, 친윤 핵심 특수부 검사가 술자리를 같이 했다. 아니,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리조트, 일반 영업을 하는 리조트, 안 하는 리조트에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둥가둥가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엄청 큰 어떤 잔치 열었다, 그지? 특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특혜가 아니라 뇌물이죠. 그죠? 만약에 이거를 민주당에 누가 했었어 봐. 이거 바로 뇌물이야. 근데 지금 이거 뭐 김영란법으로 처리가 됐거든?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거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정석 검사의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상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들이 늘 이래요. 뭔가 중요한 문제가 터지고 검사들의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건이 유야무야 될 때까지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무언가가 잊혀질 때쯤 이 사건을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하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새.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는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방방 뜨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전후 사정을 다 잊어버립니다. 뭐 때문이었지? 자, 그럴 때 검찰은 아주 완화된 걸 하나 싹 내밀죠. 리조트 특혜. 사람들은 그때쯤 되면 리조트 특혜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천안 마약 무마는 어디론가 사라진 거죠. 지금 딱 그 상황이죠. 그런데 검찰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사실 헌법재판소 때문에 그래요. 이 헌법재판소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 이정석 검사의 탄핵 사건을 기각해버리죠. 뭐라고 하면서 기각을 합니까? 되게 황당한데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 일시 대상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특정되지 않아서 각하한다. 이게 특정되지 않았대요. 이게 말입니까? 이 이상을 뭐 어떻게 특정해야 합니까? 물론 여기에 검사들이 나쁜 짓을 했죠. 검찰이 관련된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이정석 검사 같은 애들 검찰이 스스로 잘랐어. 그런데 이정석 검사는 안 잘리죠. 왜? 친윤이니까. 윤석열의 대표적인 꼬붕이니까. 그래서 안 잘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근처만 가도 다 잘려서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단 잘라놓고 한 1, 2년 뒤에 복직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썼는데 윤석열 시대에 와가지고는 검찰이 너무 뻔뻔스러워진 거야. 그냥 계기. 당연히 잘렸어야 될 사람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사람을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기각을 했어. 그리고 그 헌재가 수사기록 달라고 했는데 수사기록을 안 넘기죠. 누가? 검찰이. 결국 검찰과 헌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게 다 특정되지 않았다. 범죄 경력 무단조회, 수사 무마 이게 특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검찰 수사, 검찰 기소에서도 그 부분이 싹 빠진 겁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결정내린 것들을 보면 다 이래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다. 수사 무마 특정되지 않았다.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다 기각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결정적으로 천안 마약 사건은 아예 빠져버렸어. 달리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부터 검찰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였죠.
그러니까 헌재가 정말 뻔뻔스러웠던 겁니다. 헌재가 이렇게 뻔뻔스럽다 보니까 검찰도 당연히 아니 헌재가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당시 헌법재판소는요. 핵심이 되는 부분은 모두 심리에서 제외합니다. 애시당초에 기각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그렇게 정리를 해가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가르마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르마를 그렇게 타버렸어. 여기에 검찰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직권조사를 해야 되는데 직권조사도 안 합니다. 검찰이 자료를 안 내면은 헌재가 직권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직권조사를 안 해. 뭐라 그럽니까? 국회가 조사해서 보냈어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 짓을 누가 하냐? 예, 김영두 재판관이 합니다. 김영두 재판관, 그 사람이 했어. 사실상 짜고 친 고스톱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모든 걸 깽판을 쳤어. 그래서 이미 다 사건을 망쳐놓은 상태에서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 정청래 위원장이 이걸 넘겨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정청래 위원장이 넘겨받았을 때는 이미 상황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예, 다시 검찰은 이거를 몇 달을 묵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기소를 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나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내용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결론 내리었으니까 우리 검찰도 뭐 달리할 수 있겠어? 헌재가 저렇게 했는데 뭐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빠진 것들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빠진 것들은 검찰의 기소에서도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은 김도읍이 만들어줬던 거고요. 진짜. 자,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기소 내용만 가만히 보면 이정섭은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면 징계는 벌금형 감봉 정도가 될 겁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기소가 안 됐으면 심리도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애시당초 싸게 끊어주기 위해서 작정을 했던 겁니다. 김도읍부터. 그리고 그게 지금 결론이 난 거죠. 이거를 빨리 타다닥 진행을 했으면 시민들이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중간중간 여론의 저항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1년 5개월 뒤에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탄핵 사건 때문에 이정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그때 이걸 싹 처리하는 거죠. 이정섭 입장에서도 이거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일단 싸게 먹혔는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벌금 몇 푼 내고 나면은요, 이정섭은 이제 윤석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윤석열의 족쇄를 끊게 되는 거죠. 내가 말이야 사실 별로 윤석열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단지 나는 일을 좀 했을 뿐인데 괜히 정치적으로 엮여가지고 고생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벌금까지 맞고 그랬잖아. 이거 벌금 될 것도 아닌데. 요렇게 떠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정섭도 윤석열을 손절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을 손절하는데, 그러니까 검찰도 이정섭도 이제 윤석열을 손절하는 거죠. 외형상 자기가 조금 피해를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기소하는 것처럼 엄청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생색을 낼 수 있고, 이정섭 역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라고 어거지를 쓸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손절하는 거죠. 이거 탄핵 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처리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윤석열 탄핵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그때 사람들이 장이 서가지고 다른 데서 지금 다른 데로 사람들 시선이 몰려가 있을 때 그때 후다닥 처리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러니까 검사들이 나쁜 놈이란 거고요. 이래서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 이 이정석 검사 사건은 진짜 특검을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공수처가 나서야 될 부분이에요. 이 공수처 사건이에요, 실은. 예, 이거 공소장이 없어요. 마약은 공소장이 아예 빠졌어요. 없어. 마약이 공소장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쉽게 안 끝나죠. 이거 감옥 갈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른바 법기술이죠. 검찰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엄청난 중범죄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경범죄로 만들어서 벌금 몇 푼에 끝내게 만드는 법기술인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토어